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32살 된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이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푸른 집 이야기란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쓴 대전 변동중학교 박정희 교장 선생님, 오늘 화제 집중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출판기념회를 하셨다면서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출판기념회란 것을 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예.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러셨어요. 뭐라고 주로 말씀하시던가요? 예, 이제 그날 이제 책을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네. 저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저를 좀 아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책을 읽으시고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사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그날 감격스러운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교직 생활 이야기와 또 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인데, 사생활과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 혹시 네. 책 내기가 조금 망설여지지 않으셨나요? 예.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어요. 이걸 정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됐었는데요. 이제 제가 뭐 어디에 가서 장애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어린 장애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를 봤을 때 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그 우울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30살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 어렸을 때는 저도 저랬구나. 제 모습도 저렇게 힘들고 답답했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저는 한 30년 이상 아이를 데리고 살아보니까 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만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내서 그런 지금 어린 장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예. 에세이집 제목이 푸른 집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푸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푸른 집은 희망, 꿈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붕이 파란 기와 지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푸른 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 그런 예. 골치 아픈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주변에서 그 집보다는 좀 편안하게 아파트 가서 살지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한테는 그 집이 제 꿈을 담은 그런 집이다, 이런, 그래서 지켜야 될 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장애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예. 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또 내가 지켜야 될 집이다, 저 아이다. 네. 그래서 이 지켜가자 하는 그 푸른 집의 그 집과 아이와 또 제 자신을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시는 집도 푸른 집이군요. 네. 이 자전 에세이의 중심축이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말씀하셨던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드님 얘기거든요. 네. 일단 쓰신 에세이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KBS 전속 성우 남혜정 씨가 낭독을 했습니다. 생일. 서기는 1985년 12월 16일에 태어났다. 매년 그의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라도 사다가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서기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니 나도 안 챙겨주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았다. 서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서기 생일이 다가오면 그의 임신하고 있을 때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서기가 내 아들인 것이 때로는 너무도 큰 짐이고
멍해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가끔 아이가 장애가 된 원인을 묻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원인을 따져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경에 제자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서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일까? 지금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서기가 나에게 온 의미를 알고 감사할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서기와 나는 실과 바늘처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차라리 서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분명 죽을 때까지 서기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네, 에세이 일부분을 낭독을 해서 들어보셨는데 아드님의 이름이 석인가 봐요? 네, 서기예요. 예, 아드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건 언제 알게 되셨나요? 예, 애를 이제 출산할 때 네. 좀 난산이 되어서 예. 아이가 질식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숨을 쉬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 나중에 숨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애가 모든 것이 늦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앉는 것도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늦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살 때 병원에 갔는데요. 네. 그 진단이 이제 뇌 손상을 입은 그런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뇌 손상이 있다 보니까 그 지적인 것도 지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은 그 뇌손상에 의한 그 뇌성마비는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네. 그 지적장애 1급으로 지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병원 가셨을 때 의사가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말을 하던가요?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장애 자녀로 인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이제 참 특별히 많이 심한 아이예요, 장애가. 네. 그래서 뭐 낮에 힘들게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밤에까지도 잠을 안 자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뭐 물건을 모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두가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빠가 또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밤에 아이가 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힘들게 하니까 아이 아빠도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7살 때 이렇게 살기 싫으니 이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 7살 때 남편과 헤어졌죠. 예. 7살 때 네.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네. 지났는데 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예. 일, 그리고 하나에는 장애가 있어서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했었을 텐데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예, 이제 제가 직장을 나가야 하고요. 예.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장애 아이를 제가 이렇게 떼어놓고 어디다 시설에 맡기는 거는 제 마음이 허락치 않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거는 얘가 이제 자해를 또 했어요. 그러면 자해를 하다 보면 다치거든요. 그렇죠. 뭐 유리창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아가지고 네. 이렇게 유리에 이제 머리가 많이 찢어져서 이제 피를 철철 흘리는데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꿰매가지고 오면은 집에서 다시 그 꿰맨 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그거를 다 뜯어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낫기까지 또 굉장히 힘이 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그 다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었죠. 네. 당시 전업주부도 아니셨으니 선생님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특수학교에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된 거? 원래 아. 특수학교에 근무하신 건 아니죠? 네, 처음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예. 예, 윤리를 가르치다가 이제 아이의 이 장애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현대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 네. 예, 앞으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특수교육을 무엇인지, 특수교육을 받으면 과연 얘가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해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됐어요. 예.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네. 그 시험에 응시해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아이와 같이 특수학교에 내가 근무하면서 예. 특수 아이들을 가르쳐 보자 그렇게 됐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 특수 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셨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드셨죠? 힘들었지만은 제가 이 아이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네. 얘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데는 훨씬 도움을 받게 됐어요. 네. 특수학교에서는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특수 교육을 한 거는 이제 특수학교 가기 전에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학교 특수 학급에서 이제 좀 또 아이들을 한 4년 6개월 가르쳤고요. 네. 그다음에 지적 장애 특수 학교에서 6년, 그래서 10년이 넘게 특수 교육을 했어요. 예.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이라서 특수학교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마음이 좀 남다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 제자들은 정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전부 다 제 아이처럼 네. 안타까움이 들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좀 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특수학교에 가서 또 제가 도움을 받거나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특수학교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애가 있고 조금 더 부족한 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나은 애들이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옆에 아이가 코를 흘리고 있으면 예. 서슴지 않고 코를 닦아주거나 또 잘 못 걸으면 부축해주거나 하는 걸 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도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제가 많이 했어요. 참 착한 아이들이군요. 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특수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에세이집 중에서 뽑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정근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중증 장애아이고 서기보다 더 심한 아이들도 많았다. 혼자 걷지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먹는 아이. 학교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우는 아이. 틈만 나면 거울이나 유리창을 깨는 아이. 수시로 자기 옷을 찢는 아이. 자기 얼굴을 마구 때리는 아이.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이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침 닦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모두 천사같이 보였다.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마냥 순수하여 티가 없고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어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도 새록새록
편안함과 즐거움이 스며들었다. 비로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 아이를 비롯한 장애 아들과 함께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림을 느꼈다. 나도 점차 다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어느새 내 마음도 편해졌다. 전에는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척 힘들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나도 그 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수해져 각박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기적이었다. 교사로서, 장애아 부모로서 장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네, 특수교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특수교사로 재직하셨을 때 장애 가진 아드님을 이해하고 돌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전에는 네. 아이가 뭐 이렇게 집에서 막 일을 저지르면은 네. 야단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막 침을 흘리거나 할 때는 왜 침을 흘리니? 침을 흘리지 마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걷는 아이한테 똑바로 걸어, 잘 걸어봐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적으로 이 뇌 손상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라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야단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장애 때문이라는 걸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답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렇군요. 네. 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어 하시던데요. 박정희 선생님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들고요. 예. 그래서 또 아이가 엄청난 일을 저질 적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저도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도 매일매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예.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때 찬송가를 듣거나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그때 우울 증상도 사라졌어요. 예. 예, 그렇지만 또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힘든 그 스트레스가 항상 마음에 쌓이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 앙금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 특수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도자기를 배우게 됐어요. 예. 이제 그 특수학교 아이들이 이게 지적인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아이들한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 겸 흙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자기가 장애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그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계속해서 좀 예. 주말마다 배우면서 제가 아이 기르면서 힘들었던 것이 많이 좀 사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자기를 시작하셨는데 상도 받고 관련 논문도 쓰셨다면서요. 예, 장애 어머니들의 그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한 그 도자기를 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네. 예. 이제 지금 근무하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 학교로 옮기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제 공립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한 학교 근무 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특수학교에서 5년이 있고 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1년 더 있다가 6년 근무하고 일반 학교로 옮겼는데 네. 예, 또 다행히 이제 이게 아이덕인데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때 전에는 가산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산점 덕분에 제가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잘 가르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가산점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30살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 저와 지내고 낮에는 예, 주간 보호에 가서 있고 예. 밤에는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점점 이게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것 일도 생기고 쓰레기도 이렇게 갖다 버리고 오라면 아. 버리고 오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예. 예. 이제 정년 퇴임이 8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 남으셨어요. 네. 아우, 그 교직 생활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이제 퇴직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 없이 정년을 맞으려고 네. 이렇게 많이 또 이게 준비도 했지만 그래도 더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35년간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네. 그래도 또 학교 운동장, 눈만 뜨면 또 교실, 복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런 데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정든 장소,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예. 퇴임 이후의 계획 중에 장애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그 푸른 집이 네. 이제 작년에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푸른 집을 이제 저만의 집이 아니라 네.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네. 제가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장애인들과 그 장애인 부모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그 분들이 도자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희 푸른 집에서 장애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또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하신 일이 아주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제 집중 자전 에세이 푸른집 이야기 책을 낸 지적장애 아들을 둔 어머님인 대전 변동중학교의 박정희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혜경의 노래입니다.